유튜브가 찌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의 수익화를 중지했습니다. 이들 유튜버들은 자신들의 채널을 통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유튜브 측은 일부 유튜버들이 플랫폼 밖에서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정책에는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채널 또는 계정은 폐쇄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에는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 증오심 표현 등이 포함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 공갈 등이 확인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수익도 몰수 추징 보전, 민사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검찰의 자진 출두한 구제역과 관련한 사건 총 7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 검찰청에 자진 출두한 구제역은 다른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에 대한 폭로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역비를 받은 것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한 음성 녹취와 오늘 검찰에 제출할 저의 핸드폰에 점겨 담겨 있으며 검찰과 미리 조율되지 않은 출석이라 구제역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구제역 등 이른바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언급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건은 저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현찰로. 그래서 그냥 몇천 원 시원하게 땡기는 게 낫지 않나. 지난 11일 쯔양은 과거 자신의 소속사 대표 A씨가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과 폭행을 했지만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건이 종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제역은 이 같은 쯔양의 과거 피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쯔양에게 5,500만 원을 갈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시민의 고발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구제역에 대한 다른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쯔양 측은 협박 의혹이 있는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등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독자 1,000만 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이 예고에 없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의 협박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고 최소 40억 원의 유튜브 수익도 모조리 뺏겼다고 주장한 겁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 폭로를 압박하며 입막음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되자 결국 해명에 나선 겁니다.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이제 벌었던 돈은 전부 가져갔어요. 쯔양은 2년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지난해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국 사건은 종결 처리됐습니다. 다만 쯔양을 협박했다고 지목된 일부 유튜버들을 두고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일부는 어제 고발되기도 했는데 검찰은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즉시 경찰로 이송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방송하기 전에. 처음에 엄청 잘 뒀었고 그래서 만나고 있다가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막 보이더라고요.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그 뒤로 되게 엄청 많이 맞고 본인 주변 사람들과 이제 유튜버들에게 제 과거에 대해서 막 없던 그런 얘기까지 막 만들어내면서 이제 막 제보나 막 엄청 과장된 사실들을 막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제가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숨겨서 너무 죄송하고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본의 아니지 않지 내가 숨긴 거잖아. 제가 한 행동이고 제 선택들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자, 이번 이슈의 주제 제목이 나왔는데요. 폭행 그리고 협박을 당한 1000만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들 참 많고 유튜버 활동 중에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1000만 명 구독자를 갖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좀 넘는데 1000만입니다. 이른바 이제 먹방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좀 굉장히 좀 유명하고 뭐 이렇게 많이 등장하신 분인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먹방인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 그러죠. 근데 뭐 살이 안 찌는 제일 유명하다 뭐 그래서 나오는데 굉장히 인기도 있다 그래요. 인기도 있고 많은 분들 보시는데 이 유튜버 쯔양이 전 남친 이별 통보에 뭐 불법 촬영 영상을 협박을 당했다. 그리고 4년간 폭행을 당하면서 착취 피해를 당했다. 이런 걸 유튜브에 나와서 호소한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 교제했는데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이별 통보했는데 결국엔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하고 본인 유튜버 그리고 유튜버도 본인이 남자친구의 그런 폭행과 그런 착취 이런 것 때문에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뒤늦게 모두 말씀드리겠다고 자기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 협박, 폭행 당했다는 걸 알린 거예요. 자, 그럼요. 이거 변호인이 있거든요. 이 쯔양 씨의 변호인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소리를 지르고 어쨌든 조용히 얘기를 하고 어쨌든 협박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요. 그냥 감정대로. 정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외모로서 뭐 위협감을 느끼거나 그런 분은 전혀 아니었어요. 쯔양한테만 조금 그랬던 것 같고 저희랑 대화할 땐 크게 문제도 없었고 제 생각에는 그냥 쯔양에 대해서만 조금 학습적으로 내가 뭔가 막 해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던 거고 그러니까 쯔양이 못한다는 거를 잘 알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막상 이게 딱 정말 실제로 접수가 쫙 되니까 본인이 좀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고, 예. 자, 이 사안 좀 얘기하기 위해서 이경윤 변호사 자리하고 계신데요. 아니, 사실은 이런 내용 대중들 앞에서 공개하기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까지 공개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간 겁니까? 이게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게 됐는데, 예. 그 이제 유튜버 쯔양 씨가 이제 예전에 과거에 이제 유흥업소에서 근무를 했던 이제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다른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사이버 레카라고 해서 이제 다른 유튜버들한테 이거를 폭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뭔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금품을 갈취할 것처럼 하는 공모를 하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드러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녹취록을 그때 당시에 지난 10일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방송을 하고 나서 그 11일 새벽에 이 유튜버 쯔양 씨가 이제 급하게 이제 방송을 킨 거죠. 켜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어쨌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서 헤어짐을 통보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협박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만나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데이트 폭력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됐었고요. 그래서 4년 동안 어쨌든 이제 그 틀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폭행과 그런 이제 피해를 입었었고 그리고 이 전 남친이 어쨌든 이제 대표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정상금에 대해서도 대표면 저 쯔양 씨가 소속된 소속사 대표를 그렇습니다. 말하는 겁니까? MCN 소속사 대표였는데 그 이제 어쨌든 40억 상당에 해당하는 또 금품에 대해서도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쯔양 씨가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명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예.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과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유흥업소에서 이제 잠깐 이제 있었다라는 부분도 결국 이제 이 전 남친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돈을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거기 했고 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와라. 맞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술 따르는 일만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깐 동안 일을 했었다라는 부분도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입으로 이제 해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피해가 있어 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1차 고소를 했다가 또 전 남친이 찾아와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하지 않으면 본인도 이제 뭐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소 취하를 한번 했었습니다. 한번 했었다가 다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 남친이 이제 다른 타인에게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유튜버 쯔양 씨도 이제 고소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전 남친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사건이 종결이 됐는데 어쨌든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 쯔양 씨가 이제 본인의 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명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 남자친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 관련된 거 보지만 최근에 또 어떤 유튜버들이
뭔가 협박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정황이 나타나는 게 있었고,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과거 얘기 꺼내놓은 게 지금 저렇게 나온 건데, 지금 영상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는 유튜버잖아요. 근데 보면 방송 중에도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든 모습이 나는데, 그럼 이게 혹시라도 폭행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하루에 또 2번 이상 맞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진술을 하는 걸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어쨌든 이제 뭔가 팔에 멍이 있고 파스를 붙인 장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이 조금 이제 뭐 그런 걸 잘 못해서 이렇게 뭐 상처가 났나 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폭행을 당해왔던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정황이나 증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었고, 실제로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공개했던 그 사진들을 보면 정말로 좀 피해가 심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사진들이 또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도 그런 이제 폭행의 방어흔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다가 생긴 그렇죠. 멍이나 이게 아닐까.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근데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전 남자친구가 사망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안은? 그럼? 네, 이렇게 이제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가 이렇게 뭐 사망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되면 이러면 이제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결과까지 갔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했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게 이제 과거에 그 전 남자친구의 관계가 쭉 있다가 뭐 약간 단절이 뭐 사망하면서 이제 단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유튜버들이 뭐 이걸 빌미로 약간 뭔가 협박을 하려는 정황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또 요거는 또 다른 갈래인데 또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레카 채널, 사이버 레카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이런 뭐 쯔양 씨 같이 이제 1000만 유튜버 이렇게 조금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약점이 잡히게 되면 이런 약점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내보내거든요. 유튜브 방송 쪽에서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채널,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이제 방송하는 채널을 이제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레카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카를 그렇죠. 말하는 그 겁니까?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 차량을 말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이 사이버상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내용들만 주로 다루는 이제 채널을 이제 사이버 레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유튜버들이 이렇게 쯔양 씨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오픈을 안 할 테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대가성으로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금전적으로 한번 이제 이익을 취득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그렇게 이제 공모를 하는 듯한 이런 대화 내용, 녹취록이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이제 언급을 했던 그 채널에서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근데 그 지목된 유튜버들은 협박서를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뭐 입을 모아서 자신은 뭐 이렇게 뭐 부정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뭐 부정한 금품을 수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검찰에서 지금 사건이 배당이 돼가지고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이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사안인데요. 이거 지금 시간이 한 3-4초 나는데 누가 최영주 편집위원 이거 사실은 사이버 레카 이런 거는 그동안 그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치권에서도 뭐 움직임이 좀 있나 보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거? 지금 범죄가 이런 새로운 신종 매체가 나오면서 신종 매체가 나오는 곳에는 결국에는 돈이 생기니까 거기에는 범죄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00만 유튜브 정도 되면 자기가 평판으로 먹고 살고 그리고 평판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인데, 그런데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 훼손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계속 끌려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분들이 쯔양이라는 분한테 금전을 취하였는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약간 본인들 부인을 하고 있고 여기 그렇습니다. 또 주장이 나오는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만약 지금. 금전을 취하였다면 저런 신종 공갈범들이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이 저런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판 훼손을 빌미로 해서 협박하고 공갈해서 금전을 취하고 상대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 이런 범죄가 계속 생길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방심위에서도 유튜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제재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